네, 11번 문제고 PQ가 점 O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여기 거리가 같다는 뜻이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0.8C, C 같은 경우는 0.7C로 빛을 쏘고 있죠. 그래서 문제 상황은 되게 간단해요. 기억을 볼 때 A가 볼 때는 B가 P에서 O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랑 Q가 O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리는 똑같은데 B가 더 빠르죠. 해서 B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더 짧아야 됩니다. 기억은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C보다 느리게 간다. B가 더 빠르죠. C보다. 그렇다는 거는 B가 시간 지연이 더 많이 일어난다 라는 뜻이 되니까 느리게 가는 거 맞습니다. 디귿 Q에서 O까지의 거리는 지금 여기 거리예요. 여기 거리는 B에서가 C에서보다 더 크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B 같은 경우는 이동 방향이 지금 X축 따라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B가 볼 때 O랑 C는 본인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텐데, 거리, 길이가 수축이 일어나는 거는 이 가로 폭이 좁아지는 거지, 이 세로폭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B가 볼 때 이 OC의 길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래 길이랑. 근데 C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여기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얘네가 느끼기에는 얘네가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본인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거리 자체는 B 관성계는 거리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는 수축이 일어나죠. C에서는. 해서 B 관성계가 더 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다음은 12번 문제고요. 문제가 좀 무슨 말인지 사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일단 상황 자체는 우주선이 있고 얘네 관성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 정거장이랑 BQ 관성계가 있습니다. 두 관성계가 있는데 우주 정거장은 정지해 있고 우주선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주선이 쭉 움직이다가 얘네 사이의 거리가 3광년, 3광년이라고 한다면 빛이 3년 동안 가는 거리죠. 네. 이 3광년이 됐을 때 양쪽에서 서로 빛을 발사해요. P랑 Q. 그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보고 싶은 문제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일단 뭐 아무것도 없다 치고 빛을 Q를 발사를 했어요. 그럼 정확히 3년 후에 Q가 여기에 도달을 해 있겠죠. 정확히 3년 후에 딱 도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주선 같은 경우도 여기서 쏜 빛, 이 P가 3년 후에 우주 정거장에 도착을 하겠죠. 근데 지금 기억 보시면 우주선 관성계라는 말이 나와요. 우주선이 볼 때는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지만 본인들이 안 움직이고 이 우주 정거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우주선은. 그래서 얘네가 보는 이 삼광년은 삼광년이 아니에요. 거리 수축이 일어나겠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삼광년보다 더 짧아 보이기 때문에 3년보다 작다라는 말이 맞게 됩니다. 우주선 관성계에서는. 그다음 뒤에 우주 정거장의 관성계에서 Q가 방출되는 순간부터 우주선에 도달할 때까지 Q가 진행한 거리가 3광년보다 작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3광년이라는 거리를 도달하는 데는 딱 3년이 걸려요, 빛은. 근데 3년 동안 우주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광년보다 훨씬 짧은 거리에서 우주선과 이 빛이 만나게 될 거예요, Q가. 해서 3광년보다 작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디귿 우주 정거장의 관성계에서 P가 우주 정거장에 도달하는 순간 Q도 우주선에 도달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 일단 틀린 말이에요. 그 이유는, 자, 지금 딱 우주선이 여기 있을 때, 이 삼광년에 위치해 있을 때 P를 발사를 하죠. 그럼 이 P는 쭉 가서 우주 정거장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확히 3광년 후에 도달을 하겠죠. 근데 Q 같은 경우는 우주선이 이만큼 움직였을 때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 Q가 먼저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P가 우주 정거장에 도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상황을 좀 살펴보면 우주선이 한 이쯤까지 움직였을 때 이 발사한 빛 Q가 도달해서 만나게 되고, 그때쯤 이 P가 어디 정도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딱 이 거리만큼 왔겠죠. 한 이 정도까지 와 있겠죠. 이 보라색 빛이랑 길이가 같겠죠. 그러니까 이제 Q랑 우주선이랑 먼저 만나고 그 이후에 P가 우주 정거장에 도달한다 라는 말이 맞게 되겠죠.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제 7번 문제고, 7번 문제는 이제 마이컬슨이랑 에드워드 몰리의 간섭계 에테르 존재 증명 실험이죠. 그래서 실험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 반투명 거울 M이 있어요. 자, 왜 반투명이냐 하면 일단 이 실험의 목적 자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선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이라는 거는 이제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우리가 소리를 내면 들을 수 있는 게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소리가 음파가 이렇게 진동되면서 날아가서 이게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소리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빛도 이런 매질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빛은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공 상태에서도 날아가요. 그럼 반대로 소리는 진공 상태에서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우주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게 매질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매질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빛의 매질을. 이제 이 에테르라는 물질이 온 우주에 이렇게 깔려 있고 빛을 쏘게 되면은 이 에테르를 따라서 에테르를 타고 흘러가서 빛이 전파가 된다 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테르를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냐 라고 해서 간섭계라는 말이 왜 나왔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가에 강물이 이쪽 방향으로 초당 5m/s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저희가 배를 두 개를 띄우는데 한 배는 이쪽으로 5m/s, 그리고 한 배는 반대 방향으로 5m/s 이렇게 배를 띄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배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의 진행 방향 같으니까 사실 이쪽으로 10m/s라는 속도로 갖게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정반대죠, 물살이랑.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정지해버려요. 자, 그럼 지금 이거를 이 실험에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 강가, 이 물살이 사실 에테르라는 거죠. 이제 배는 물을 타고 흐르는 거고, 그럼 배 입장에서 매질은 이 강가의 물이겠죠. 이제 배를 빛이라고 대입을 시키고 에테르를 강물이라고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빛도 이 에테르를 타고 움직인다면 에테르가 이제 우주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겠죠. 옛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에테르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저 빛을 쏘면 이렇게 쏜 빛은 위로 올라가려다가 이 에테르의 움직임 때문에 옆으로 약간 꺾이겠죠. 이런 식으로 꺾이고, 그리고 우리가 빛을 이렇게 쏜다고 하면은 이 에테르 방향과 상쇄돼서 속도가 느려지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빛을 쏘게 되면은 에테르의 방향과 동일하니까 훨씬 더 빨라지고, 이렇게 에테르가 빛의 이동 방향에 간섭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간섭계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반투명 거울을 왜 썼냐, 반투명 거울이라는 거는 빛을 지금 보시면 여기에 반투명 거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거울 P가 있죠, 실험에서. 여기 거울 Q가 있습니다. 한 빛을 쏘는데 이 빛을 절반은 위로 보내주고 절반은 그냥 원래 진행 방향 그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 반투명 거울은. 그리고 이 튕겨져 나온 이 빛이 다시 쭉 통과해서 빛 검출기로 도달을 하게 되고, 여기서도 다시 반사돼서 쭉 와서 검출기로 도달하게 되는 이런 실험입니다, 간섭계 실험이. 근데 만약에 이제 배경에 이렇게 에테르가 깔려 있다고 칩시다. 이런 방향으로 에테르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둘이 이제 동시에 발사된 빛이지만 P랑 Q를 통하면서 오는 그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 윗방향, 위로 반사된 애들은 가다가 원래 이 방향으로 가고 싶었던 게 이쪽으로 약간 꺾이게 될 거예요. 살짝 꺾이고 다시 반사돼서 돌아올 때도 똑같이 꺾여서 돌아오겠죠. 그러면 일자로 진행한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냥 일자로 위로 갔다가 내려오는 것보다 이렇게 비스듬히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 파트도 보시면은 일로 갈 때는 에테르 때문에 더 빠르지만 일로 올 때는 훨씬 느리게 오겠죠, 에테르랑 반대 방향이니까. 그리고 또 아래로 갈 때는 얘네도 둘이 똑같이 꺾여서 가겠죠.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꺾여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네가 실험을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위로 간 친구들하고 이쪽으로 간 친구들하고 이동 거리가 달라요. 빛의 속도는 같겠지만 이동 거리가 다릅니다. 얘네들은 일직선이지만 지금 얘네들은 비스듬히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에테르라는 게 존재를 한다면 이제 같은 광원에서 여기서 동시에 발사를 해서 반투명 거울을 통해서 지나간 빛 두 개지만 얘네 둘이 이 도착하는 시간이 달라야 된다. 이게 에테르 존재 증명 실험이에요. 그래서 해봤는데 지금 마지막 결과 한번 볼게요. 실험 결과 보시면은 경로 1과 경로 2를 진행하는 빛이 동시에 도달을 해요.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에 에테르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마이컬슨과 에드워드 몰리라고 배우나요? 네, 마이컬슨 몰리 실험의 결론입니다. 자, 해서 일단 뭐 볼게요. 지금 보시면 기억에 빛이 mpm을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이 c분의 2l이냐, 여기가 m이죠. m, p, m 해주면 움직인 거리 2l에다가 c로 나눠주면 빛의 속도니까, 그러면 걸린 시간 이거 맞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경로 1과 경로 2를 지나가는 빛의 속력은 무조건 불변이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빛의 매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이 실험에.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8번 문제고요. 문제 상황이 좀 복잡하죠. 지금 보시면 B랑 C는 우주선 타고 있고 A는 지표상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A 관성계에서 광원은 거울 PQR 같이 고정돼 있고 얘네가 한꺼번에 다 같이 같은 관성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R에 반사되어 광원에 동시에 도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은 우선 얘네가 같은 관성계에 있고 PQR에서 반사되어서 동시에 광원에 다 같이 한꺼번에 모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A 관성계 기준으로.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A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서 동시에 반사가 된다. 네, 지금 얘네가 반사돼서 여기 동시에 도달을 해야 되니까 애초에 출발도 광원이라는 게 모든 방향으로 빛이 쏘죠. 다 이렇게 쏘는데 이제 PQ에 반사되는 게 동시에 도달을 했어야 얘도 동시에 도달하고 했어야 돌아오는 것도 다시 동시에 돌아오겠죠. 해서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됩니다. 이제 비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에서가 R에서보다 먼저 반사가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비관성계 입장에서 본인들은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가 통째로 본인한테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진행 방향이 B 기준으로 보면 B는 이제 멈춰 있는 거예요. 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광원에서 빛을 쏘게 되겠죠, 이 방향으로. 그리고 이 방향으로. 그러면 P 같은 경우는 지금 빛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피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멀어지는 방향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지금 움직이는 방향을 보시면은. 근데 Q랑 O는 이제 둘이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실 빛의 진행 방향이랑은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P에서가 R에서보다 먼저 반사된다? 틀린 말입니다. R에서 먼저 반사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 물어본 건 R인데 문제에서 R이나 Q나 이제 둘 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니은 틀립니다. C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C는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C가 느끼기에 본인들은 가만히 있고 이 관성계가 본인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Q랑 R 중에 뭐 누가 먼저 반사되냐 이건데, 자, 지금도 광원에서 이렇게 빛을 쏘면은 Q는 도망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R 쪽은 오히려 쏜 빛에 대해서 다가가고 있죠, 빛 쪽으로. 그러니까 R에서 먼저 반사가 돼야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고 사건의 동시성에 대해서 되게 딥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B가 0.9c의 속도로 쭉 날아가다가 이 알파를 지날 때, 이 행성을 지날 때 동시에 A랑 B에서 초시계를 딸깍하고 눌러요. 그럼 그때 그 초시계가 어떻게 작동을 할지를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보고 있습니다. 자, B 관성계 기준에서는 얘네가 볼 때는 이 A랑 알파라는 별이 통째로 본인들한테 0.9c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길이가 B가 볼 때는 수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A가 볼 때는 A 기준으로 보면 그 거리를 뭐 한 100km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B가 보면은 이 거리가 50km 이렇게 짧아진다는 거죠. 수축이 돼서 보인다는 소리죠. 물론 이제 A가 B를 볼 때도 이 우주선이 짧아지기야 하겠지만 이제 그거는 우주선이 짧아지는 거 정도는 이 거리가 짧아지는 거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니까 일단 무시를 할게요. 자, 해서 했을 때 0.9c로 이동한다라는 건 똑같으니까 B는 이 50km를 0.9c로 이동하는 시간에 초시계를 멈출 거고 A 같은 경우는 0.9c의 속도로 이 100km를 이동한 그 시간만큼에서 초시계를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A 초시계의 값이 더 크고 B 초시계의 값은 작아지겠죠, 시간이. 해서 동시에 초시계를 멈춘다. 아, 이건 틀린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B 같은 경우는 뭐 10초 정도에 멈췄다 치면 A는 20초 정도 걸린다는 소리죠. 멈췄을 때. 이제 2배 차이가 나야 되니까, 거리가. 그래서 니은은 잠깐 두고 이제 디귿을 볼게요. A의 측정값이 B 측정값보다 커야 되죠. 그럼 이제 당연히 정답은 니은이 되긴 할 텐데, 지금 보시면 A는 20초가 됐고 B는 10초가 걸렸어요, 초시계가. 근데 A의 초시계가 B의 초시계보다 느리게 간다. 이제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면, 모든 관성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한 관성계든 본인의 시간이 가장 빠르다고 느끼게 돼요. 다른 관성계가 몇 개가 있든 간에 뭐 얘네가 무슨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든 간에 그런 건 상관없이 어차피 본인들은 가만히 있고 얘네가 움직인다고 느끼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시간 지연이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본인이 볼 때. 해서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니은은. 자, 이거를 조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많이들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고유 시간이랑 고유 거리, 길이가 어디냐라고 말을 한다면 고유 길이 자체는 A랑 알파는 둘 다 정지해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측정하는 길이가 진짜 길이가 맞아요. 이게 고유 길이에요. 고유 길이 L0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B가 A를 지나서 알파에 도달했을 때 딱 초시계를 멈추는, 이제 A랑 B가 측정한 시간이 다른데, 그게 그럼 누가 진짜 시간이냐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A는 B가 가는 걸 보고 자기가 멈추는 거고, B 입장에서는 B가 실제로 여기까지 날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A가 뭐라 하든 간에 B는 실제로 본인이 여기 있었다가 여기까지 갔을 때 측정을 한 시간이기 때문에 B의 시간, TB가 이게 고유 시간이 맞아요. 누가 뭐라 해도 B가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측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B가 맞습니다, 고유 시간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기는 관성계가 사실 3개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A 관성계, 물론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둘이 같이 정지했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같은 관성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관성계 A가 있고 관성계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별 관성계 C가 있어요. 자, 왜 그러면 고유 길이랑 고유 시간 이렇게 되냐라고 말을 한다면, A랑 C는 동시에 멈춰 있죠, 지금. 그러니까 얘네가 측정하는 이 길이가 정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유 길이 L인 건 맞는데, L0가 되는 건 맞는데, 자, B가 초시계를 멈추는 그 시간은 B가 A랑 스쳐 지나갈 때, 만났을 때, 이때 초시계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도달해서 초시계를 한 번 더 누르죠. 그럼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자, 여기서는 A랑 B의 관성계가 겹쳐요. A, B가 접선을 하게 되면서 세계선이 겹친다는 소리예요, 이 기준에서는. 그 다음 B가 여기까지 갔을 때는 이번엔 C랑 같이 접선을 했기 때문에, B 알파죠, 이 별. B랑 알파가 접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성계 C와 B의 관성계 B가 겹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둘의 세계선이 겹쳐져요. 그러니까 B는 A의 세계선에 있다가 실제로 C의 세계선까지 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시간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시간 TB가 고유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해서 제가 좀 고민해 봤는데, 자, 이 시점이 A랑 B가 접선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B 기준으로 봤을 때 B는 이 고유 길이 L0보다 훨씬 짧게 느끼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해서 B가 이때쯤 이제 알파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B, 알파가 접선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멈추겠죠, B는. 근데 A는 고유 길이, 본인이 측정한 고유 길이 L0에서 바뀌지 않죠. A가 보는 길이는. 그래서 어차피 속력은 같으니까 조금 더 가가지고 여기서 멈추게 돼요. A가 볼 때는 이제 이건 B 기준이고, A 기준에서 봤을 때는 B랑 알파의 접선 시점이 이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초시계를 멈추게 되겠죠. 그럼 이게 TB라는 고유 시간이 되고, 여기는 TA라는 바뀐 시간이 되겠죠. A 관성기에서 본 시간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기억 동시에 초시계 멈추지 않죠. 그 다음 디귿 측정값이 B의 측정값보다 더 커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데, 자, 그럼 이제 니은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제가 고민 좀 해봤는데, 자, B랑 A는 둘 다 실제로 B가 이 알파라는 별과 접선을 할 때 멈춘 게 맞아요. 둘 다 이제 B가 알파를 딱 이렇게 지나갈 때 멈춘 게 맞습니다. 본인들의 관점에서는. 근데 A가 볼 때는 시간이 좀 더 길어졌죠. B가 봤을 때보다. 그 말은 B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A가 보는 나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구나. 내가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둘 다 동시에 멈춘 건 맞으니까. 이제 본인들 기준에서 분명히 B가 알파에 도달했을 때 멈춘 게 맞는데, 그러면 B는 A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겠죠. 너희들의 시간이 우리보다 느리는구나. 해서 니은이 맞는 말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어차피 자기가 사는 세계를 무조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 관성계는 무조건 고정이죠. 본인들은 고정해 있고 다른 세계, 다른 관성계가 움직인다고 언제나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 우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의 관성계가 시간이 항상 가장 빨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다른 관성계들의 시간이 다 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해요.